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이들 가르친 지 9년 정도 되었고요. 상문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김한결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수학은 왜 배우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학을 왜 배우는지 모르고 수학을 배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뭐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화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선생님 왜 제가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도 화를 안 내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수학 부처님이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끔 엄하게 지도할 때 솔직히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긴 해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찾곤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도전하고 체험해 보는 거를 원래 평소에 즐기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가면 만족도가 되게 높고 성취감을 가지거든요. 그런 성취감을 통해서 학교의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을 가끔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우리 전통술 막걸리를 빚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가 혹시 과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저는 막걸리가 수학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걸리를 빚는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순서를 가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수학 문제에서 그 한 순서를 빠지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듯이, 막걸리를 빚는 과정에서도 그 한 순서를 소홀히 하게 되면 막걸리가 쉬워지거나 맛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수학 문제를 해결하고 나왔을 때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것처럼, 제가 만든 작은 그 항아리에 담긴 막걸리를 빚고 그 빚은 막걸리를 딱 먹는 순간 그 느끼는 감동은 지금도 침이 고이네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담그는 막걸리는 이제 저희가 단양주라고 한 번 빚는 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단양주를 빚는 기간은 보통 짧으면 5일, 뭐 길면 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찹쌀을 이용할 건데요. 찹쌀을 물에 불려서 한 8시간 정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이제 불린 쌀을 이제 물을 뺀 다음에 여러 번, 최소 5번 이상 헹궈서 쌀뜨물이 안 나오게끔 열심히 헹궈 줍니다. 그럴 때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너무 세게 헹구면 쌀알이 깨져서 맛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쌀을 씻어 줍니다. 씻은 쌀을 물을 좀 빼준 다음에 이제 고두밥을 찝니다. 거기다가 바로 누룩을 넣어서 막걸리를 만들게 되면 누룩 속에 있는 효모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고두밥을 넓은 채반이나 그런 데 펼쳐서 고두밥을 좀 식혀줍니다. 독소를 좀 빼준 다음에 그 독소를 빼준 누룩을 가지고 아까 식혀준 고두밥과 섞어서 열심히 뒤섞어 줍니다. 고두밥과 누룩을 이제 담아주는 용기에다가 담아서 이제 숙성을 시키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담는 그릇도 깨끗이 소독을 해야 나중에 막걸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자주 뚜껑을 열어주면 산소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막걸리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열고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술 빚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히말라야 등산을 한다든지 뭐 밴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내린다든지 이런 소소한 취미들이 많은데 그런 취미들을 아이들한테 좀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선생님은 정말 취미가 많으시다. 되게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가 말을 하는 것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 더 사소한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아이들의 라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편하게 교사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막걸리를 빚는 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되게 고되고 네, 힘든 작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쯤이면 아, 이거는 차라리 돈을 주고 사 먹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힘든 것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런 막걸리를 빚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성취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자주 얻을 수 없는 그런 성공감, 작은 성공감들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술을 만든다는 과정은 기다림과 거리두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맛있는 술을 담그기 위해서는 숙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는 막걸리는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길게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술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술을 담글 때 저희가 항상 그 술을 담그는 과정이 궁금하기 때문에 자주 뚜껑을 열어보고 지켜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술은 산소가 없어야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너무 자주 관심을 갖고 뚜껑을 열어보다 보면 산소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술이 쉬어지거나 맛이 없는 술이 되게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너무 서두르고 너무 관심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과 적정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을 가지게 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원래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서 활동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뭐 아카펠라, 뮤지컬, 그다음 밴드 활동과 같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그런 에너지를 얻어서 일상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느낀 점들은 그런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동들이 너무 많으면 좀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배려하고 활동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조금 벅차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술을 빚는 것 같은 그런 혼자 하는 활동이 저한테는 요새 좋더라고요. 그럼 복잡한 생각도 안 할 수 있게 되고 오롯이 이 술을 빚는 과정을 통해 집중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시간 이 두 시간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